네, 오늘도 코스피가 어제와 같은 상승세를 나타내줄 수 있을 것인지 전략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종현 연구위원,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시장은 외국인은 결국 매도로 돌아섰던 모습이었고요. 기관 측에서 강한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정유, 화학, 조선으로 매수세가 좀 쏠렸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기관 매수가 긍정적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기관 매수가 이제 들어온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만은 쉽지가 않다라고 이제 좀 먼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전일 상승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슈가 있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스위스 페그제가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해외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다라는 부분들. 그게 이제 ECB 쪽에서 이제 추가적인 양적 완화, 미국식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다라는 게 한 가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유가가 반등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국내 이제 정유 화학 업종에 이제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기대감은 높게 잡지 않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ECB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해외 시장이나 국내 시장에 좀 선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시장에서 5천억 유로 그리고 ECB에서 미국식 양적 완화 이 두 가지 정도를 이제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혹은 그 이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양적 완화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국내 시장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연 유럽에서 이렇게 양적 완화를 드라마틱하게 했을 때 그 자금이 국내 시장으로 들어올지에 대해서도 또다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왜냐면은 사실 지금 ECB에서 미국식 양적 완화, 미국식 양적 완화 이렇게 코멘트가 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양적 완화를 했을 때 그 자금이 국내 쪽으로 들어왔느냐를 고민을 해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제 신흥국 쪽에서 빠져나갈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민감주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고민이 좀 많으실 텐데, 사실 경기 민감주 쪽으로 이제 베팅은 아직 좀 이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정유나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 앞전에도 코멘트를 좀 드렸지만, 이 유가 하락에 대해서 그 피로도는 좀 벗어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유가 하락이 지속이 좀 되고는 있지만, 정유나 화학주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좀 턴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강력하게 베팅을 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정유나 화학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계속 같은 뷰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조선이나 건설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트레이딩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거든요. 그 이후에도 한 1개월, 2개월 동안 계속 저점을 찍고, 어제 저점 부근에서 반등을 했는데, 이거는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의미도 부여하지 않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트레이딩 한다면은 정유나 화학 정도를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유 화학 자체에 대해서만 트레이딩 관점 대응, 건설 섹터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김 위원님의 시각도 확인해 볼게요. 여전히 좀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실 건지 어떤 시각이십니까? 이들 업종의 가장 근본적인 걸 보자. 네. 과연 수요가 늘고 있고 공급이 줄어들고 있느냐, 이 부분 봐야 되는데요. 공급은 줄지 않고 있고 수요도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지금 가격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런 거에 따라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의견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지금 공급이 전혀 줄지 않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지금 석유화학 업계의 한 10%에서 20% 정도는 망해버려야 돼. 이 수요 공급이 맞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증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이들 업종은 당분간 답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트레이딩 외에는 답이 없고, 그나마 이제 종목을 장기적으로 본다면 미래 그림을 준비하고 있는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정도가 그나마 해답이 되겠다. 왜냐면 이들은 그래도 미래 그림을 조금씩 그려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안 되고 있는 사업보다는 좀 잘 되고 있는 사업들, 신성장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기업들을 장기적으로 보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화조 두 분의 시각은 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건설 쪽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죠. 이 건설이나 조선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시각이신데요. 어제 건설주 같은 경우는 GS건설도 급등했고요. 개별 이슈도 있었고 기대감도 좀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 짜볼까요? 일단 건설주 같은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눈높이는 낮춰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분명히 실적 시즌에 다가와서 원가율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이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에 대한 투자 의견은 뭐 좀 매도 내지 아니면은 뭐 비중 축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업종 내에서는 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관련해서 이슈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뭐 종목을 말씀을 드릴 때마다 대형 건설사 쪽에서는 현대산업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중소형 건설사 쪽에서는 그 이제 건자재를 같이 하고 있는 IS동서랑 화성산업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주가 흐름들을 한번 대형 건설사랑 좀 비교를 해보시면 확연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IS동서는 꾸준히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화성산업도 최근에 뭐 대형 건설사도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뭐 대형주 쪽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거는 삼성전자, 현대차밖에 말씀을 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사실 가격 레벨 135만 원 돌파를 하게 되면은 위쪽으로 조금 더 룸이 한 145만 원, 150만 원까지 룸이 열려 있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크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지속적으로 뭐 16만 원, 18만 원 박스권 트레이딩 이 앞전에도 18만 원 고점 맞고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6만 원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16만 원, 18만 원 박스권 트레이딩 하시고요. 대형주 중에서는 한샘 정도를 좀 뭐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히려 건자재 쪽에서 한샘을 좀 꼽아주셨네요. 앞으로 관심 갖고 대응해 보겠습니다. 김 의원님의 건설주 섹터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건설주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종목이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 살아날 거냐, 그리고 건축 시장이 살아날 거냐, 뭐 해외 쪽은 뭐 얘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뭐 워낙 많이 얘기를 드렸으니까 뭐 반복밖에 안 될 것 같고요. 해외 시장 뭐 안 좋은 거 뻔히 아실 거고, 그럼 국내 시장에서 이제 정부가 도와주니까 뭔가 좀 나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번에 정부가 내놓는 대책의 전체적인 핵심은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건데요. 그 투자의 수혜가 과연 대형 건설사들 쪽으로 돌아올까라는 부분, 또 뭐 카지노를 비롯한 사행 산업들이 많이 끼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 과정에서 어떻게 또 될지 모른다라는 부분, 실제로 또 투자 금액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부분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전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주택들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혹은 60%가량으로 빠져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반토막 난 주식 팔라고 그러면 죽어도 안 팝니다. 마찬가지거든요. 부동산도 지금 반토막 난 부동산을 아무리 뭐 저금리에 대출 더 받아가서 더 다른 데로 옮겨가라라고 해도 부동산이 돈이 되지 않는다, 돈이 된다라는 확신이 없는 이상 안 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부동산 대책은 아무리 쏟아내 봐야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 쉽게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부동산 시장 회복에 따른 기대 효과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대산업을 그나마 보고 있는 이유는 현대산업은 자체 땅을 가지고 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수익성 유지할 수 있는 측면이라는 점에서 그나마 이제 관심권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물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무슨 공사하는지 관심 없고요. 갖고 있는 자산 가치만으로도 현재 시가총액을 거의 위협하는 수준까지 주가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산 측면에선 삼성물산, 그리고 자신의 토지에서 국내 투자 비중이 좀 높은 현대산업은 관심권역이 돋보되 건설주 전반적인 움직임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투자 전략과 유망주 시간인데요. 사실 투자 전략을 오늘 꼭 듣고 가야 되는 이유가 어제 중국의 급락이 있었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또 유망주까지 언급해 주신다고요. 사실 이제 어제 뭐 중국 급락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네. 좀 보고 있는 부분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최근에 중국 시장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이제 뭐 개방 부분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선제적인 뭐 조치다라고 정도만 해석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중국 시장은 여전히 뭐 조정치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섹터와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장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뭐 지난 시간에 키워드를 뭐 중국 그리고 건자재, 화장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중국이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같은 섹터다라고 좀 보셔도 무관하겠다. 그리고 오늘 이제 중국 그 4분기 GDP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한 7.2% 정도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못 미치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부양 기대감이 나올 것이고요. 그 이상의 뭐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은 그거에 관련해서 또 국내 시장에서는 중국 관련주들이 뭐 화장품을 비롯해서 중국 소비자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뭐 준비한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 관련 수혜주라고 이제 뭐 작년에 이제 한참 움직였었던 그런 종목이고, 충분히 주가 조정이 좀 나왔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리온쿠첸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리온쿠첸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것처럼 뭐 밥솥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고 최근에 이제 전기레인지 쪽으로 매출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밥솥 쪽에서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 신성장으로 그 전자레인지 쪽으로 전기레인지 쪽으로 이제 매출이 증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은 역시나 이제 중국 쪽에 대한 그 확대 이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좀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수출 부분에 모멘텀 안고 있는 리홍쿠첸 오늘의 유망주로 언급해 주셨네요.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